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12월 FOMC를 앞두고 미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경계심을 보이면서 투심이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12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와 기대도 공존하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4% 내리면서 4,13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4% 오르면서 92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부터 미증시의 하락에 반응하며 힘든 모습 보였습니다. 장 초반 낙폭을 잠깐 회복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이후 하락폭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4,100포인트 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오전장 중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후에 들어면서 상승분을 모두 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현재 시간으로는 다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현재 시간 2,5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 1,500억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 또한 800억 가까운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1,200억 넘는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1,000억 가까운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3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하며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원화도 동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으로는 0.16% 오르면서 1,46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함에 따라 한진그룹 사내의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2027년 1분기 내 진에어로 통합됩니다. 진에어는 전날 공시를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계획에 따라 그룹 산하 LCC 3개사가 통합법인 출범을 위해 TF 조직을 구성해 인수합병 후 통합과제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해 14개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 지난해 말 인수를 완료해 통합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합병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산하 LCC 회사 역시 이에 맞춰 브랜드명과 항공기 도색, 노선 재배치와 슬롯 정비 등의 작업을 진행해 비슷한 시기에 통합 항공사를 출범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과 중거리 노선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향후 모 회사의 합병 일정과 연계해 2027년 1분기 내 통합 LCC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간 항공주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한진칼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3.75% 오른 11만 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에어와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이후에 손바뀜 보여주면서 진에어도 1.27% 하락했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1.47%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장 초반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어제 저녁 SK하이닉스에 대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9일 하루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어서 지정 예고 사유는 8일 기준 종가가 1년 전에 비해 200% 이상 올랐고 최근 15일간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관여율이 4일 이상 기준을 넘어서는 등 요건에 해당됐기 때문으로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4일에도 동일한 사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눈길을 끈 바 있는데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 거래 개연성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공표하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이 되면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로 종목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매매가 정지되거나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 SK하이닉스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계속해서 1%대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1.82% 내린 56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미국 조선 3사와의 협력을 늘려 마스가 수혜를 누리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특수선 부분의 부재로 미국 마스가 수혜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제너럴 다이나믹스 산하의 나스코와 콘레드 조선소, 비고르 마린과의 사업 협력 체결로 조선사 빅3 내 동일한 수혜를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협력 체결로 삼성중공업은 군수지원함 설계와 기자재 공급,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의 공동 입찰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2025년 4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분기보다 2.1%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고 고수익 선박 비중의 증가와 생산성 개선 덕분에 회사의 가이던스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중공업의 주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현재 시간 4%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3.96% 오르면서 26,92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2월 FOMC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재료가 쏟아질 예정인데요. 메가 이벤트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코스피도 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막판에 힘을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또 4,100포인트 선 위로 올려줬고요. 코스닥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 930선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말까지 한 번 더 이 연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시장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올 한 해 마지막 피날레를 코스피가 4,200포인트 또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기록할 수 있을지, 마감할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다시 한번 최고점을 찍으려면 결국에는 시총상위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처럼 힘을 내줘야 한 번 더 피크를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어제 SK하이닉스가 장 막판에 갑작스러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투자 유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은 SK하이닉스를 계속 둘러싸고 언제라도 튀어오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한 번 더 주가가 업할 수 있을지, 튀어오를 수 있을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SK하이닉스가 오후 시장에서 갑자기 또 상승 탄력을 붙더니 6%가 오르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가 하루에 5%, 6% 오르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으시죠? 한때는 막 10%까지 올라가고 떨어질 땐 또 무섭게 떨어지기도 하니까 최근에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은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른 이유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ADR이라는 것 때문에 트리거, 촉매제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ADR이 뭘까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자, ADR은 아메리칸 디포지터리 리시프트 이렇게 해서 ADR 약자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미국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정확한 개념은 우리나라 말로 미국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자, 이게 뭐냐? 미국 내에 예탁 기관이 해외 기업의 주식을 보관한 다음에 이걸 기초로 발행을 해서 미국 증시에서 주식과 동일한 효력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증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국 시장에도 상장하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주식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데 ADR을 통해서 미국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지금도 이미 ADR이 상장되어 있는 미국 나스닥이나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KT, 한국전력, LG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이 미국의 ADR이라고 해서 미국 시장에도 상장돼 있고,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그냥 주식 거래를 할 때 만약에 SK텔레콤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까지 오지 않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SK텔레콤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증서입니다. 자, 그것의 대표적인 수혜와
가장 좋은 효과를 본 회사라고 하면 역시 TSMC겠죠. 대만의 TSMC는 대만 시장에도 본주가 상장되어 있고요. 미국 시장에도 ADR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오히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SMC ADR이 훨씬 더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어쨌든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나스닥 프리미엄을 받고요. 그리고 원래 TSMC의 가치까지 받으니까 프리미엄을 더블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특징인 것이 또 만약에 TSMC가 이렇게 미국에서 상승률이 더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대만 시장의 본주도 이 미국에 있는 ADR과 패턴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주도 함께 상승하는 그런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ADR, SK하이닉스가 ADR을 추진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TSMC와 같은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선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어제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어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11월에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을 하면서 SK하이닉스가 ADR을 해야 한다. ADR을 발행을 하고 나스닥에 상장을 해야 된다. 그것이 SK하이닉스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이미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자, SK하이닉스 주주분들 이제는 SK하이닉스의 주주 친화 정책을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일단은 운을 띄웠습니다. 배당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겠지만 배당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R&D 투자를 열심히 해서 SK하이닉스가 HMI든 이 칩 관련해서 앞으로 첨단 칩에서 주도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R&D 투자를 오히려 배당보다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런 주주 친화 정책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펼쳐야 하는가? 배당 많이 안 하면 어떻게 주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그것을 ADR로 발행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서 없애기보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ADR을 발행하는 게 주주들에게 더 친화적인 정책이 될 거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의 프리미엄도 얻고 SK하이닉스 자체의 모멘텀도 더블로 받으면서 그러면서 해외 자금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거죠. 자, 만약에 ADR을 SK하이닉스가 진짜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SK하이닉스 ADR이 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펀드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반도체 ETF의 자금들이 이 SK하이닉스 ADR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기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 ADR이 상승할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본주 SK하이닉스도 그 ADR의 패턴을 따라가면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배당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가를 많이 올려주는 게 주주들에게 더 친화적인 정책이 될 거라는 것이 메리츠증권의 그런 논리였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 자, 미국에서도 SK하이닉스를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ADR을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우리나라의 본주의 SK하이닉스를 투자하려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주식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 원화를 환전한 다음에 시차를 고려해서 한국 시간으로 개장하는지 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론은 그냥 미국 시장에서 클릭 한번 하면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수급이 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결국에 ADR을 통해서 해외 자금도 훨씬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라는 메리츠증권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 이야기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 SK하이닉스의 극도의 저평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메리츠증권이나 또 SK하이닉스 주주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겠죠. 마이크론보다 저평가되는 건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이 만약에 ADR을 공식화한다,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마이크론과의 격차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저평가되어 있는 게 다시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발행 절차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더 완화되고 그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라든지 PBR이라든지 PER을 비교해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내년에 지금 전망치가 SK하이닉스 PBR이 2.7배로 더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3.7배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너무 낮고요. PBR로만 따져도 내년에 7.8배가 SK하이닉스가 예상이 되는데 마이크론이 12.6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실적이라든지 지금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건 SK하이닉스가 훨씬 좋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큼의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ADR을 발행을 하면 단숨에 내년에 PBR 4.0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주가가 훨씬 더 4배 이상은 평가받을 수 있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생길 거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지금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이를 잘 지켜보시고요. 투자 포인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의 중국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회의 후 트루스 소셜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고객에 한해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신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을 붙였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 일자리와 제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과 루빈 등 차세대 칩은 이번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선을 그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정책을 혁신을 막은 잘못된 결정이라 비판하며 미국은 AI 패권을 지키면서도 안보와 산업 이익을 모두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자,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업종 찾아보고요. 여기에 따른 종목까지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은 또 오늘 어떤 업종 섹터 테마를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돈 되는 섹터, 차영주 소장이 선택한 첫 번째 섹터인 테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이번 주에 또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어제 오늘 이제 바통을 이어가면서 에코프로 BM 번갈아가면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차 소장님 2차 전지 관련해서 확실히 한동안은 또 약간 올랐다가 약간 또 의심이 된다. 실적이 과연 이게 뒷받침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가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차 상승 이후에 에코프로는 이제 2차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세가 에코프로 중심으로 52주 신고가를 나타냈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효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데요. 에코프로 BM도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이 혼재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로서의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또 모 증권사에서는 폴란드의 이제 공장 가동이 내년 2분기부터 가동이 되면서 유럽 시장에 있어서 매출이 늘어남으로써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또 얘기들이 증권가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중심이 되면서 현재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2차 전지를 처음부터 들어왔던 이슈들은 뭐 여러분들 명확히 아실 겁니다. 일단 리튬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거, 여기에 또 ESS 매출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ESS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LG엔솔 4분기에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 때 1,000억 영업이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에도 이 데이터들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리튬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은 항상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의 여부도 또 투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계에 대해서 조금 뷰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 증권 전망,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그 전망치를 좀 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2차 전지를 조금 언급하는 횟수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히 맞다 틀리다라고 우리가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3년에 그렇게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많은 조정을 좀 받았었던 2차전지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여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캐즘을 극복했다라는 것은 결국 영업이익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거 개선될 가능성이 언급이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2차전지를 단기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주들이 오늘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억을 조금 몇 달 전으로 가보면 LG엔솔이 실적 발표하고 났을 때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고 그때부터 2차 전지가 약간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내년 초에 이제 새해가 돼서 내년 초에 LG엔솔이나 또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상황,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뭐 미리 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종목들 체크하면서 전략 짜볼까요? 예, 일단 지금 이제 관심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코프로입니다. 네.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한 약보합 정도 보합세를 좀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의 현재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강하죠. 어제 이제 에코프로가 장 막판까지 급등했죠. 굉장히 강한 급등세를 좀 시현한 이후에 오늘 약보합 정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도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이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차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좀 일부 또 셀들은 좀 빠져요. 더군다나 또 테슬라 이슈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3%대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의 차익 매물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52주 신고가 영역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에코프로가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오늘도 매수 관점 접근 충분히 유효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시장에서 보여지는 것이 폐배터리 쪽들이 은근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네. 코스모화학을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 중에 오늘 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수급이 좀 유입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오늘 거래량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시 한 20분 정도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어제 거래량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어제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보다 한 3분의 1 정도가 더 많았는데 어제 거래량을 넘어서게 되면 오늘 평균 거래량의 최근의 거래량의 한 2배 가까이 거래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바닥에서 들어주는 모습이 확연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와 관련된 코스모화학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최근에 뭐 터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여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위치다. 하나는 또 폐배터리 관련된 코스모화학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탑픽 종목 소장님은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저는 오늘 뭐 에코프로나 뭐 LG엔솔이 아니고 네. 성일하이텍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일하이텍이요? 예. 성일하이텍도 이제 뭐 저는 실질적으로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타나고 있는 폐배터리와 관련된 우리가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과거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폐배터리는 나중에 이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그 많이 생산이 돼야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조 공정 과정에서 우리가 수율을 못 맞춘 것들도 다 폐배터리 시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이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 무려 열흘 가까이 현재 지금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량은 아닌데 그래도 현재 거래량 대비해서는 의미 있는 수량 정도는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었는데 주가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시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타점을 우리가 잡아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매매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이것은 에코프로랑 상관없이 들어와 있던 수급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주게 된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까지 성일하이텍을 좀 일단 단기적으로 1차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4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는 성일 하이텍을 탑픽으로 차영주 소장님은 골라주셨네요. 움직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수급창으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차영주 소장이 선택한 돈 되는 섹터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는 여행 관련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소장님, 결국에는 지금 뭐 여행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반사 수혜를 우리가 볼 것이다. 뭐 그거 말고도 뭐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행주들 어떻게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여행객 수가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여행 관광객들을 찍은 게 160만 명인데요. 네. 지금 180만 명입니다. 근데 16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늘었다라는 것도 의미 있는 데이터이긴 한데 이 중에서 160만 명에서 약 50%가 중국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80만 명 정도 들어왔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180만 명 중에 중국 관광객은 아직 5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일령이 본격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되면서 여행 관광객들이 늘어와야 되는데 아직 여기에는 지금 이제 한일령 데이터가 안 잡힌 그쵸, 거거든요. 안 잡힌 거죠. 그런데 180만 명,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직전 고점을 뚫어준 상태인데 중국 관광객들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면 200만 명이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 여전히 우리가 이제 뭐 한일령에 대한 반사수에 당연히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뭐 방학 시즌, 겨울 시즌이 된다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반사 수혜를 보면서 현재 지금 여행주들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일부 이제 우리나라 여행 같은 분들도 네. 이제 방학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죠. 여행주들이 한 번씩 들썩거리긴 합니다.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인바운드 쪽에서는 카지노를 봐야 되지만 아웃바운드를 볼 때는 우리가 여행사들을 좀 지켜봐야 되고 항공주들을 좀 봐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 여행 테마들이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행주, 뭐, 우리나라 관광객,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로 여행 가는 케이스가 이제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연말이고 또 하다 보니까 많이 나가실 것이고, 저도 뭐 주말에 명동을 우연치 않게 지나갔는데, 정말 외국인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명동에 얼마 전에 나가봤는데 중국말도 많이 들렸지만 동남아 분들도 상당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으시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예.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럼 종목으로 어떤 걸 공략해 봐야 될까요, 소장님?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롯데관광개발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롯데관광개발이 최근에 이제 2만 원대까지 이제 급등한 추세가 좋더라고요. 예, 좋은 상태죠. 이번에 매출과 영업이 급증할 거다라는 전망 증권사의 전원이 나오면서 2만 원에서 살짝 깨질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2차 여행업계에서는 네. 완전히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롯데관광개발이 꺾이지 않는 한 여행 테마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일령에 따라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카지노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오늘 2.6%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롯데관광개발만큼 보다는 덜 올라갔죠. 네네.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라든지 다양한 쪽들에 대한 어떤 매출 기대감들이 공존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롯데관광개발을 보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좋은 추세가 된다.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한번 급락을 했었죠. 맞아요. 이게 지금 네. 이제 이익이 좀 안 난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이걸 딛고 일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악재는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를 일단은 여행 관련주로 잘 살펴봐야 할 종목. 뭐 롯데관광개발이야 요즘 뭐 주가 차트 보시면 굉장히 견조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익이 좀 안 나오고 있다 생각보다 이러면서 한번 조정이 받았지만 그래도 뭐 또 옆에 하여튼 인수하고 뭐 이런 자금들도 생각을 하면 뭐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탑픽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될 텐데 여행 관련 종목으로 어떤 종목 보세요? 소장님? 하나투어를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요? 예. 하나투어가 오늘은 한 1.2%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네. 하나투어가 최근에 자사주 85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공시가 어제 떴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보통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것은 바닥권에서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있다라는 인식들을 하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신탁이 있고 직접 매입이 있는데 하나투어는 직접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5만 주에 대한 자사주 취득이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닥권에서 하나투어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전히 이제 우리가 그 하나투어 같은 경우 아웃바운드에 대한 부분들 이제 여행 테마가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주가가 한 1%대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자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매수세만 들어와 준다라면 바로 급반등도 가능한 현재의 네. 차트 모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투어 뭐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오늘 뭐 48,000원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차영주 소장님이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내는 섹터의 테마 오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소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쿠팡이 미국 법정에서도 피소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8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쿠팡은 미국 델라웨어주 등록 기업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며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징벌적 손해배상 형태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 내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본사의 공시의무 위반과 관리 부실 여부를 다투게 된다. 참여 인원은 현재 200여 명으로 연내 제기 목표다. 앞서 쿠팡은 3,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으며 보험은 법정 최소한도만 가입한 상태다. 미국은 중대한 과실 기업에 수천억 원대 배상을 명령한 전례가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코스피는 4,14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데 0.3%대 하락세. 반면에 코스닥은 929포인트 선을 유지를 하면서 오늘은 엇갈립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현 선물을 같이 좀 매도하네요. 이 선물 누적 순매도를 좀 줄이는가 싶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3천억 원 넘게 좀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고 기관이 그래도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하면서 하방을 조금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 현물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제 또 강한 힘을 냈다가 오늘은 쉬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이 시총 1, 2위 종목들이 힘을 내면서 지수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으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구 위원님과 또 종목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을지 첫 번째 선정하신 서동구 위원님이 보고 계신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웨버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현대오토웨버 몇 번 봤는데 오늘도 역시 봐야 되겠습니다. 사고 싶은 마음도 약간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 이 현대오토웨버를 보면 현재 시장의 흐름, 수급, 네. 또 섹터의 순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물론 뭐 엔비디아 GPU 신사업 기대라든가 뭐 그룹의 AI 뭐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데 갑자기 수급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현대오토웨버 혼자만이 아니라 현대차도 그렇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난주는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상황 속에서 다 네. 불기둥들이 나왔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서 내가 주도주야라는 거를 보여주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목요일 날 급등하고 새로운 신고가 돌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한 템포 늦췄다가 공략해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얘만이 아니라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다 쉽니다. 빠져, 예. 또 그동안 이따가 또 종목 하나 조선업종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어떤 면에서는 빌빌거리고 이거 이제 뭐야 했는데 오늘은 조선주 쪽으로 조선이 다시 매기가 와요.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느 특정한 주도 섹터가 이 시장을 계속 끌고 가거나 하는 것보다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또 미리 조정을 보였던 것들은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소위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오늘은 이제 현대차 그룹과 관련돼서요. 수급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뭐 이게 이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7% 또 현대 글로비스가 20% 지분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유통 주식 수가 이 현대 기아차가 중심이 되면서 75%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뭐 올라갔다고 매도 차익 매도 물량 나올까요? 그러니까 안 하겠죠. 안 나오겠죠. 그리고 정의선 회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축으로만 우리가 갔을 때도 결국은 뭐 75%의 이러한 사장되는 물량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한 7, 8%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3% 내외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냥 10%만 보자고. 그러니까 85%가 지금 사장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네네. 물론 그중에 이제 외국인 또는 연기금도 소폭의 이익 실현이라든가 또는 뭐 재매수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네요. 현재 이 주가가 8조 원대 시가총액인데 670만 주 유통 주식수가 670만 주 중에서 뭐 여유 있게 잡아서 뭐 20%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 150만 주 내외밖에 유통 물량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탄력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사실은 이번에 올라오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4천선을 안착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나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새로 진입하려면 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제부터가 돼요? 중요합니다. 결국 제가 월봉상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2023년도에 26만 원을 이제 돌파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꼬리 달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26만 원이 절대적으로 지지가 되셔야 돼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26만 원을 직전의 고점이 강하게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보로 갔기 때문에 네. 그 직전의 저항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26만 원까지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정 보이는 거 아니야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안 오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26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5일선이 이제 위치해 있는 자리들 28만 원과 26만 원에 대한 강한 지지와 매수의 존으로 생각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조정 보였다. 그러면은 내일 정도쯤에서 만약에 장중에라도 좀 더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28만 원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한 28만 원 언저리까지는 지지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전에 이제 재작년이었네요. 그때 고점을 찍었던 게 26만 원. 그러니까 그렇죠. 26에서 28 사이 정도 오면은 그래도 좀 사서 모아볼 만하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현대오토웨버는 품절주로서의 이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긴 하겠네요. 저도 이 주주 구분 현황을 봤더니 30%, 31%를 현대차가 갖고 있고 20%를 모비스가 갖고 있고 16%를 기아가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7.3%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네 주체만 합쳐도 75.29%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꽉 잡고 있는 종목이네요. 유통주익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 이런 걸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도 좋은 기회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오토웨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또 뭘까요? 서동구 의원님의 선택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조선주들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에 들어서 조선주들이 다시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죠. 이거 조선주 가나보다 하고 오늘 쫓아가면 또 당합니다. 네. 지금 시장이 그래서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매매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네. 어느 정도 조정이 연출이 됐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21선 또는 61선 뭐 아주 깊이 빠진 것들은 이제 121선의 중심에서 지지를 받은 것들을 조금씩 모아나가고 오늘 내일 만약에 조선주처럼 으쌰하고 올라왔을 때는 적당하게 이익 실현하는 수익 챙기고. 그러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사실은 조선업종과 관련된 부분은요 내년도에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 특히 LNG선 쪽이라든가 네. 또 가장 큰 것이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네. 아니겠습니까? 사실 삼성중공업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달 말 27일 날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2만 5천 원 이하 자리에서는 편하게 매수하셔도 될 자리가 되겠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뭐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예, 높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조선 3사들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그러고요. 어떤 면에서는 어저께 이제 하나오션이 먼저 움직였고 다른 조선주들은 조금 뭐 뒤처졌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HD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중공업들이 또 올라오고 부품 기자재단들도 같이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과거에는 마스카 프로젝트 최대 수혜주가 하나오션 필리조선소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네. 뭐 지분의 차이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3사들이 공동의 지분에 따라서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지난 10월 달에 미국의 바로 비거마린 그룹과 MRO 협업을 체결했는데 이 비거마린 이 회사가 사실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탑티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MRO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뭐 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항공모함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이제 연락선들 또 네, 이렇게 호위함들 그렇죠. 이렇게 막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진출도 오히려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군수 지원함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쪽에 있어서도 삼성중공업이 좀 결정력이라든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상 매출액이 12조 7천억으로 15%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으로 올해 대비했을 때 6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조선업종 전반적으로는 내년도의 실적, 뭐 후년도의 실적도 현재 네. 시점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겠고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 현재 시점에서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지난 27일 날 거의 뭐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였었어요. 이러한 자리에서 하면서 요때 만약에 2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셨다면 뭐 가볍게 뭐 10%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내일 정도에 만약에 한 번 더 올라오는 흐름이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하시고 못 사신 분들은 이제 기다리셔야죠.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이제 25,000원 이하가 아니라 27,000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들어가는 전략. 좀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년 뭐 갖고 넘어가시죠. 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주선주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서동구 위원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고르셨을지 공개합니다. 클래시스 역시 이 미용 쪽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한 상황인데 클래시스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접근하기가 쉽지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급등락이 심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공을 한번 빵 차면은 초등학교 때 우리가 축구하면은 그렇지 네. 않습니까? 뻥 치면은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튀기고 그때 이제 달려 들어가면은 다 자빠집니다. 근데 이제 공이 어느 정도 바운딩이 이제 약해지죠. 안정될 때. 예,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또 공을 잡아서 멋지게 골을 넣는다든가 이런 어떤 그 행위들을 하는데 클래시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3분기 사실 실적이 좀 미스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뭐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주력 뭐죠? 제품인 이 고주파 장비 볼 유머가 중국에 임상 시험을 완료를 해서 지금 이제 소위 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 이 미용기기 시장에서 61조 시장이라고 그래요. 지금 뭐 중국에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팩 정도가 유행이었는데 이제 그거 갖고 성에 안 차는 거겠죠. 그래서 니들도 이거 써봐라. 이제 이런 네네. 분위기인데 뭐 돈 있는 애들은 뭐 와가지고 성형수술 하고 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성장의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올해 그 소위 말하는 그 이루다와 합병을 한 효과도 있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브라질의 유통사를 인수하면서 브라질 시장으로도 진출한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현재 클래시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이제 5월달에 7만 원을 넘어갔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뭔가 꿈틀꿈틀대면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10월과 11월에 걸쳐서 어떤 면에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나 아직은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6만 원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5만 원대 중반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는데요. 주봉에서 이 저항대들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수렴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번 주에 이 자리가 잘 유지가 돼준다면은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56,000원 내외 이하 자리에서의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고요. 52,000원을 이탈가로 제시해 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63,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클래시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 종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죠. 현대오토에버 뭐 계속 서동구 위원님이 강조해주고 계시니까 가격단을 정해드렸습니다. 26에서 28만 원 사이. 삼성중공업도 뭐 내년까지 그냥 쭉 끌고 가는 전략으로 주선주들 조금씩 담아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은 클래시스. 최근에 한번 이평선 찍고 다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자리에서 저희가 공략할 수 있도록 매수가는 56,000원 이하에서 잡아보자라는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동구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